안녕하세요. 백공이여사 119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요. 제가 늘 단골집으로 가는 그 계란 도매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란집으로 가니까는 무인 계란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냉장고만 쫙 사구탱이 놓고 사이즈별로 딱 놓고 가격을 딱딱 써놓고 해가지고는 그 자동으로 그 계산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 식당 가면 그렇게 주문하듯이 그것도 그런 식으로 손님이 스스로 계산을 하게끔 시스템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돈 낼 사람은 또 그 옆에 금고를 하나 놓고 거기다가 또 헌금함처럼 거기다 넣게끔 했더라고요. 아유, 나이 먹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게 진짜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면은 저 계란 사기도 진짜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다들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냥 무인으로 그렇게 가게들이 바뀌는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계란 한 판 사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70에 넘었는데 다들 이런 경우를 만날 때는 참 가게에 가서 뭐 사오기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쉽지는 않지만 또 배워야 살아가잖아요. 요즘은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들 그냥 다 그냥 독립해서도 살기 때문에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만이 사는 세상으로 변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기를 또 공개합니다. 제가 일기를 매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쓸 때도 있고 몇 달에 한 번 쓸 때도 있고,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그날에 있었던 걸 그냥 메모만, 큰 줄거리만 이렇게 해놨다가 또 날 잡아가지고 하루에 며칠 걸 이렇게 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날도 한 주간의 이모저모 기록할 일이 많아서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3월달입니다. 2017년 월요일 날은 정말 몇 년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한 손님이 왔었다. 어찌나 생트집을 잡고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지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이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완전히 그냥 막가파로 나오는 그런 손님이었다. 날마다 이런 손님만 있다면은 진짜 장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너무나 내가 마음이 참 힘들었었는데 몇 시간 후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몇 시간까지 그 시간을 그렇게 끌으면서 스트레스를 그분이 주었는데, 나중에는 손님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꼬랑지를 내리는 것으로 1달락을 내줬습니다. 그렇게 써놨네요. 1달락을 내렸다. 막을 내렸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3월 1일 공휴일 날이었습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공휴일이라서 애들과 종일 집에 있다는 것이다. 혼자서 애기 보면서 애들 밥 해주기가 힘들 것 같아서 나는 3시쯤에 가게 문을 닫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봐가지고 공동체로 갔다. 가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일을 시작했다. 메뉴는 우거지 사골 된장국, 또 잡채, 야채 전, 야채 그 전 부침개, 나물 2가지, 저녁상을 차리니까 우리 나비가 많이 좋아하면서 하는 말, 어머니 저는 애들에게 이런 상차림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도 이쁘게 한다. 감사해요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 애들도 잘 먹으니까 나도 감사하고 보람을 느꼈다. 사실 그날은 우리 셋째 언니 생일날이었었는데 동생이 생일집에 가자고 했지만 동생에게 말로는 가게 때문에 못 간다고 말을 했고, 내 속마음은 생일집에 갈 경비로 공동체 애들 밥 한 끼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다. 금요일 날은 우리 셋째 오빠가 쌀국수를 한 박스를 가져오셨다. 오빠가 드셔보니까 맛도 좋고 속도 편하다고 하면서 소화도 잘 되고, 지난번에도 식당에서 식사하러 가서 오징어 젓갈이 맛있다고 하면서 작은 통 한 통을 사주신 적이 있었다. 나 고생할 때는 나에게 관심도 없던 오빠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갑자기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감사했다. 왜 이러시냐고 하니까 오빠는
네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고마워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하신다. 토요일 날은 오전에 마천시장에 가서 장을 봐가지고 왔다. 내일 오후 6시에 우리 큰아들 가족들 밥을 해주기로 했다. 드디어 우리 큰아들이 월요일 날 중국으로 간다는 것이다. 가기 전에 엄마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밥을 해주고 싶은 것이다. 장을 받아놓고 아들이 차 좀 쓴다고 해서 아들 집으로 가보니까 짐 정리를 많이 한 상태였다. 짐을 많이 빼고 나니까 집안이 헝했다. 당연하면서도 내 속마음은 왜 이렇게 편치가 않은지 몰랐다. 내가 말을 하길 손주들 떠나기 전에 자주 와서 손주들을 만났으면 했었는데 딸이 아니고 며느리이다 보니까 불쑥불쑥 찾아오면은 며느리가 불편해 할까봐 오지 못했었다고 말을 하면서 어멈도 아들만 둘이니까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때 가면 내 맘을 이해할 거다. 그렇게 말을 했다. 며느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상대인지 며느리를 얻고 보니까 알게 된 것이다. 우리 선율이 어멈은 아무 말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었다. 결국은 어멈도 시어머니가 불편한 상대라는 것으로 나는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들 회사에서 짐을 붙이는데 집에 있는 짐도 함께 붙인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출장이 아닌 정착이라고 하면서 중국 가면 밥을 해먹고 다녀야 된다고 하면서 전기밥솥과 믹서기를 가지고 간다고 한다. 아들이 내 차로 상가에 날 내려주고 아들은 떠나고 난 종일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뒷골이 멍멍한 하루를 보냈다. 요즘은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내가 강한 줄만 알고 살았었는데 이런 일을 겪어보니 나도 약한 엄마였다. 오후 4시쯤 재미 언니가 오셨다. 언니도 이날 15일 날 미국 뉴욕으로 언니 집에 가서 3개월을 놀다가 온다는 것이다. 가기 전에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어서 오셨다고 한다. 지금 이 시간에 언니가 오신 것은 천사가 방문한 기분이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고 우울할 때 언니가 찾아와서 함께 대화해주고 밥을 함께 먹는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질까. 언니와 난 둘이서 이런저런 수다를 풀었다. 둘이는 너무나도 잘 통하는 사이다. 6시 반에 퇴근해서 갈비탕 집에 가서 맛있고 따끈따끈한 갈비탕으로 배를 채웠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날이다. 내일이면 우리 아들이 떠나는 날이라서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성가대 성별의 인사로 송편을 해서 다 작게 포장을 해가지고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떡을 전했다. 방송실과 친한 사람들에게도 몇몇 분에게 전했다. 우리 세론들과도 나누어서 먹었다.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우리 큰아들이 자식 같은 생각이 드시는지 특별히 금일봉을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 생각을 한다. 오늘은 2시쯤 집에 와서 대청소와 함께 닭도리탕과 생선튀김, 몇 가지 나물 반찬 등을 준비를 해서 저녁에 아들 가족을 오라고 해서 손주가 와서 함께 먹었다. 아들 가족과 손주가 와서 함께 먹었다. 아들 며느리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도 기쁘고 다행이다 생각했다. 내 손으로 아들 며느리 밥을 해준 것은 정말 몇 년은 된 것 같다.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랫말이 있듯이 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아들은 내일 6시에 떠난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우리 세론 최정희 집사님이 돈 5만 원을 주면서 떠나는 아들 맛있는 거 사다 해주라고 한다. 아유, 정말 난 생각도 못한 일인데 최 집사님이 그런 깊은 뜻이 있었나 보다. 난 너무 고마웠다.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아들 가족 밥 해주는 일까지 다 마무리를 했다. 피곤이 몰려왔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도 어수선합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날마다 찬성이냐 반대냐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에서 한국의 보복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안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가족이 중국으로 떠나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카와 이모 모임, 이조회 나들이. 이번에 이조회 모임에서 봄나들이로 나주를 갔다. 여기 서울 용산역에서 KTX 기차로 나주역에 도착을 해서 역에서 우리 옥경이 조카님을 만나고 며느리와 마중을 나와줘서 역에서 만나가지고 며느리가 나주에서 음식을 제일 잘한다는 한식집으로 우리를 초대를 했다.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잘 차려진 점심을 우리는 먹었다. 조카는 둘째 아들이 한전을 다니는데 직급이 꽤 높다고 한다. 며느리도 어찌나 싹싹하고 친절한지 어른들 마음에 아주 쏙 든다. 식사 후에 조카님 며느리는 돌아가고 우리들끼리 조카 차로 월출산 국립공원을 갔다. 그곳 국립공원을 안내하시는 아저씨가 나오시더니 어찌나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우리 일행들을 즐겁게 해주시는지 한바탕 우리는 웃을 수가 있었다. 정말 감사했다. 여행 첫날 우리들은 국립공원을 대충 보고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는 온천이 함께 있는 도곡 리조트였다. 우리들은 숙소에서 짐을 풀고 온천욕으로 피로를 풀고 첫날 밤을 보냈다. 여행 둘째 날 숙소에서 9시쯤 나와서 식당에서 추어탕으로 아침밥을 먹고 광양 매화마을 꽃축제에 찾아갔는데 어찌나 시끄럽고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들은 축제장에서 조금 떨어진 매화꽃이 만발한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한가롭게 우리끼리만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고 돗자리를 피고서 간식까지 먹고 한적하게 내려왔다. 광양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다. 산에서 어느 부부를 만나서 그분들이 점심을 맛있게 하는 식당을 알려준다고 해서 우리들은 그분들의 안내로 섬진강 다슬기 식당으로 가서 다슬기 요리를 먹었는데 난 그렇게 맛있다는 거는 느끼지 못했다. 서울에서는 다슬기를 자주 먹지 못해서 그런지 저는 크게 맛있다는 생각을 못했다. 식사 후에 우리 일행은 구례 산수유 꽃 축제장을 찾아갔다. 난 산수유꽃 축제에는 처음 와봤다. 어디 가나 축제장은 사람들과 차가 대만원이다. 어렵게 차를 주차시켰는데 갑자기 동생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며 난리가 났다. 정말 똥을 꼭 쌀 것 같다면서 한 발짝도 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못 뛸 것 같다고 화장실까지 차로 가자는 것이다. 차는 그렇게 복잡한데 어렵게 주차를 했었는데 조카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었지만 착한 조카는 망설이지 않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화장실을 찾아서 동생 똥 문제를 해결을 하고 다시 차를 타고 산수유를 배경으로 사진만 찍고 그냥 숙소로 돌아왔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관광을 할 수가 없었다. 오다가 우리는 임금님 밥상이라는 식당으로 가서 간판대로 잘 차려진 임금님 상차림으로 저녁밥을 먹었다. 간판이 임금님 밥상이라는
그런 간판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임금님 밥상처럼 아주 거하게 식사가 잘 나왔다. 옆 가게에서 동생이 사주는 차도 마시고 숙소로 돌아와서 한바탕 웃음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조카가 커플 티셔츠를 빨강색으로 사왔는데 우리는 셋이 다 같이 입고 사진을 찍었다. 셀카봉으로 다들 나이가 있다 보니 힘이 없어서 그런지 셀카봉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려서 사진이 잘 찍히지가 않았다. 우리는 몇 번이나 시도 끝에 결국은 한 장을 건질 수가 있었다. 우리는 셋이가 다 나이가 있으니까 셀카봉을 이렇게 들으면은 셀카봉이 덜덜 떨려가지고 잘 찍어지지가 않았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몸은 늙지만 마음은 한창인 것이다. 하여간 즐거운 시간이었다. 다들 피곤해서 샤워를 하고 잠을 자려는데 밖에서 난리가 났다. 알고 보니 어느 대학생들이 MT를 왔다고 하는데 어찌나 시끄러운지 우리 조카가 생각보다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프론트로 전화를 2번씩이나 조카가 해봤지만 프론트에서 하는 말은 젊은 애들 100여 명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다른 방을 줄 테니까 옮기라는 것이었다. 언니와 동생은 밤중에 방을 옮길 수는 없다고 한다. 그냥 자겠다고 한다. 조카는 운전을 해야 하니까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또 2가지가 나온 것이다. 결론은 언니와 동생은 그냥 자던 데서 자고 조카와 나는 조용한 방에서 자기로 합의를 봤다. 그때 시간은 1시가 넘어서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여행 마지막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숙소에서 샤워를 하고 9시쯤 우리는 숙소에서 나와서 오면서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고 조치원역에 와서 큰언니 요양병원에 들러서 큰언니를 만났다. 우리 큰언니는 요양병원에서 10여 년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언니는 갑작스러운 동생들 방문에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 올해 85세시다. 병원 생활을 12년째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다리를 쓰지 못하니까 휠체어에 앉아서 이동을 하시고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언니는 걸어다니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는 말을 하신다. 돈도 필요 없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하신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 언니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함으로 작별을 했다. 조치원역에서 조치원역에서 토스트로 우리는 간단히 요기를 하고 5시 20분 기차를 타고 왔다. 용산에 와서 언니와 동생과 작별을 하고 나도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니까 8시 반이었다. 조치원부터 우리 집에까지 3시간 걸린 것이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든 것이 감사했다. 이번 여행은 잘 먹고 잘 놀고 즐거운 여행이었다. 아쉬운 게 있었다면 조치원 우리 조카가 올해 나이 67세인데 운전할 때 상황 판단과 순발력이 부족해서 앞으로도 더 운전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잘 못 보는 실수로 엉뚱한 곳으로 몇 번이나 갔었다. 지난주 중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며느리 집에서 김치 냉장고를 우리 집으로 옮기는 일과 공동체 가족들에게 김밥을 싸주기도 했었다. 작은 아들은 아프리카에 가 있는 동안에 3번이나 갔나 보다. 작은 아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떠난 중에 제가 우리 그 작은 며느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3번이나 갔다. 며느리가 소통이 잘 되고 음식할 때도 손발이 척척 잘 맞는 편이라서 너무 좋다. 또 손주 얼굴도 볼 수 있어서 힘들어도 자꾸 가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 예배 후에 셀 카페데이가 있었다. 우리 셀은 아파트 입주가 한창인 곳으로 전도대회를 나갔다. 난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전도하러는 처음 나가본 것이다. 길거리 전도를 했었는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었다. 하여간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열심히 했다. 전도 후에 남한산성에 가서 손두부 요리를 우리는 먹었다. 그리고 NC백화점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심계섭 집사님 가게에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심 집사님은 우리 셀들이 온다고 음식 준비를 어찌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돈 주고 먹는 음식보다 서비스로 먹은 음식이 더 많고 풍성했다. 맛도 좋았다. 참 우리 음식 솜씨는 우리 집사님 최고인 것 같으다. 음식 준비한 거를 대충 써보자면은 겉절이와 봄나물, 멸치볶음, 우엉조림, 찰밥, 해물전, 식혜, 막걸리, 과일,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한 것이다. 돈 주고도 못 먹는 음식이었다. 다들 배가 불러서 더 이상은 먹을 수가 없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은지 우리 셀 가족들을 만나면 서로가 친형제 자매처럼 지내고 있다. 목사님도 기뻐하실 것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데 고민이 한 가지 생겼다. 우리 작은 아들이 아프리카 한 달 다녀오더니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한다. 대학원도 학비까지 다 낸 상태인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간다는 것이다. 주여, 난 이때 어찌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몰랐다. 두 아들이 다 떠난다니 이게 웬 말인가. 황당할 뿐이며 처음은 하늘을 보고 외치고 울고 싶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다들 나를 떠나는 거지요? 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두 아들을 열심히 키웠는데 다 키워놓고 결혼시키니까 다 엄마 곁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그냥 막 외치고 싶었다. 일요일날 목사님께 고민을 살짝 말을 했더니 목사님은 한수를 더 뜨신다. 기쁘게 보내라는 것이다. 우리 작은 아들이 아프리카에 가면 선교비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이다.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그쪽으로 선교도 가겠다고 하신다. 그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우리 아들이 거기를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거니까 보내라는 것이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갈 우리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내가 무슨 수로 맡겠는가.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 아들이 다 떠나면은 나는 무슨 재미로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017년 3월 19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